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 시장도 종합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냥 무난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재미없진 않았거든요. 업종별로 움직이는 섹터와 또 죽는 섹터, 그리고 순환매장이 철저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와 흐름들이 있었는지 한번 저랑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주인공은 역시나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드디어 긴 박스 구간을 이렇게, 이게 슈퍼맨 반스 입었다고 하죠. 반스 입고서 이제 탁 세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보다는 그래도 기아차를 더 좋게 보는 편이긴 합니다. 기아차가 좀 더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현대차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첫 번째로는 뭐 이렇게 현대차가 북미의 수소, 물류, 운송, 밸류체인 사업 확장을 한다라는 얘기로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수소차 주들 이렇게 다 올랐는데, 또 미국에서도 니콜라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수소 트럭 만들거든요. 액시언트라고 만듭니다. 기존에 50대를 납품하던 회사에 추가로 100대를 납품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수소가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어요. 일단 현대차도 수소 사업부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갔고, 넥소가 주 모델인데 넥소의 신모델도 벌써 2년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정 시간보다 3년이 지나면서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처럼 아마도 다음 대선이 이제 내년부터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현대차의 수소 모멘텀이 슬슬 물꼬를 튼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지금 개별주들의 순환매가 끝나가는데 수소주에는 수급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다른 섹터, 다른 개별주 섹터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인 섹터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주까지 올라가면서 마지막 파이널 개별주의 시세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간판을 한번 보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지난 금요일에 화장품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와 이번주 상당히 중국 소비주, 특히 화장품 관련주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화장품 주식이 올라간 이유는 화장품 주식이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실적이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았다는 이유로는 미리 지난해 말에 선제적으로 움직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와서 올라간다? 그럼 이걸 판단할 때 지속성이 있느냐, 여기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화장품 주식들이 과연 성장성에 대해서 지속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찍힌다.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우리가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뒤통수를 딱 하고 맞으실거든요. 그래서 물폭탄은 하나 쥐고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었는데, 그런 업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주도 업종의 부재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이런 코스닥의 축을 담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약세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개별주들이 모멘텀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합지수가 쉴 때는 이렇게 의료 미용기 기주나 뭐 보톡스 필러, 게임, 엔터 이런 쪽이 힘을 썼다면, 종합지수가 하락할 때는 원전이라든가 로봇, AI, 뭐 화장품, 중국 수업이죠, 이런 쪽이 힘을 좀 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말은 점차 주도 업종 쪽으로 좀 더 관심이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 뭐 로봇주도 나름의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윗꼬리 달고 음봉 달고 둘레둘레 보면은 그다지 힘을 썼다라고 보기는 살짝 애매한 감이 있어요. 과연 지속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진다는 거죠. 그리고 AI 관련주 역시나 기대감을 실어보곤 있는데, 어제 한글과 컴퓨터가 대장인데 윗꼬리를 신명나게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의 시세만 보더라도 AI 관련주가 상당히 부담을 느낄 구간에 들어서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이노데비라던가 아니면 이스트소프트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많이 보였는데, 이스트소프트도 이제 이 박스를 못 뚫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또 위를 본다고 하면은 방산주, 조선주, 제가 지금은 할 구간이 아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방산주와 조선주가 힘을 썼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 오션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눌리고 반등할 때 이때도 조금 더 눌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가발 상승이 일어났었고 전쟁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반락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또 시장이 상승을 할 거니까요. 코스피는 이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엔진도 저희 베타질 분들도 이거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노랑보라 시그널이 뜨니까 어느 정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반등하더라도 재차 눌리는 이런 흐름 보인 겁니다. 딱히 악재는 없고 뭐 24년 한 해로 본다면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조선주가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심 라인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정도의 구간이 있으니 좀 더 저점을 공략했다가 다시 재차 갈 거니까 추세 안에서 파동을 노려보자 라고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여기 이제 중간쯤 온 것 같은데 조금 더 내려온 조선주도 이제 할만하거든요.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재차 랠리를 만들 기회가 또 올 거예요. 그때 또 다시 한번 고가 돌파까지도 노려보는 시세 나중에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주항공주도 이런 테마 쪽으로 특히 전기주 월요일날 콕 집어 드렸죠. 지금 고점이 나온 것 같다. 그러면서 원자재 관련주와 또 위성 관련주 개별주들은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한번 넘겨고 투자자의 판단으로서 이런 트렌드를 따라갈 건지 아니면 저처럼 주도 업종을 기다리면서 종합지수의 상승을 기다릴 건지 이건 투자자의 판단이고 정답은 없다. 그러나 개별주의 트렌드한 흐름을 쫓다 보면은 재수 없으면 이렇게 전기주 물렸다가 또 화장품주도 따라붙었다 물리곤 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심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또 자율주행도 최근에 뜨겁다 하는데 막상 또 찍어보면 간 거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다.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피날레로 수소주가 조금 움직여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수소주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윗꼬리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 윗꼬리 왜 달았냐? 특히 원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세를 보이다가 윗꼬리 왜 달았냐 라고 하면은 중간에 박세바이오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거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이오테크에서 점점 이제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네이처셀을 필두로 파미셀, 메디포스트, 강스텐 바이오텍, 코아스텐 캐몬 다 뭐죠? 줄기세포 치료제 쪽이죠.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돼서 강세를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박세바이오의 간세포암 치료제가 좋은 임상 결과 내면서 이거랑 엮여가지고 뭐 Y바이오로시스 얘가 지금 박세바이오랑 연구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20% 올랐거든요. 원래 바이오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슨 미국의 바이오지퍼 획득했다고 해서 에프클론도 한번 움직여봤고 아타모사이언스도 뭐 하나 움직여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오플로까지 잠시 뒤에 차트 보면서 한 번씩 콕콕 집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뭐 HAB 같은 종목들 상당히 오늘 힘을 못 쓰는 모습 보였는데 이것까지도 한번 제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엔비디아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오늘 밤입니다. 오늘 당연히 시장에서 관망세가 나오는 게 맞을 거고 나름대로 엔비디아는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260억 달러를 제시할 걸로 보고 있는데 한 265억 달러까지도 컨센서스로 잡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260억에서 265억 달러의 가이던스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은 아마 실망감을 조금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젠스낭 CEO 입에서 280억 달러에서 285억 달러까지도 우리가 2분기에 달성을 할 것 같다. 라는 가이드 정도는 내줘야지 시장이 서프라이즈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가 제로 소멸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지 그것도 우리가 면밀히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AI 반도체의 반영도 아마 내일쯤 우리 시장에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관망세가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뭐 SK 하이닉스가 다 강세 보였는데 어쨌든 뭐 무너진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으로 좀 박스권 만들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고요. 연준의 매파 위원들도 점차 연말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비둘기파 위원들은 지금 얌전히 있는 경향이 있었어요. 최근까지. 왜냐면 경제 지표가 약간 아리까리했거든요. 그런데 매파 위원들이 뭐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어 막 이런 강세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매파 위원들의 발언이 좀 더 누그러들면서 연내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돌려세우면서 어쨌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뭐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냥 저런 얘기가 돌고 있다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구간은 10년 전 2012년에서 15년 우리나라가 진짜 지독한 박스피에 걸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박스피 걸리다가 2015년에 비로소 올라갔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그래서 이 포인트도 제가 잠시 뒤에 코스피 지수 보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런 거 이유 따져보면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물적, 분할, 유상증자 그러니까 종합지수는 똑같이 200포인트라고 한들 상장사가 20포인트가 늘어나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총 덩이 자체가 커지니까 여간 종합지수적으로는 재미없는 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초강세를 보였고
숨겨진 강세 종목 중에선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26년까지 신규 전기 트럭의 출시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강세 보였고, 테슬라도 어쨌든 어제 제가 시세가 나오기 전에 콕 하고 집어 드렸잖아요. 어제 나름대로 많이 해드렸는데 요거 참고해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는 바닥을 잡고 올라갈 시기가 돼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어제의 테슬라 시세를 제가 먼저 알려드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어제 영상 참고해 보시면 테슬라에 대한 반응도 여러분이 아마 추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아직 괴리를 보이고 있지만 수급을 보거나 아니면 밸류를 보면 기대감을 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 결국에는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외국인의 매집이 22년 6월부터 2년간 쉬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시점은 어떤가요? 당장 내일 어떻게 돼요? 모레 어떻게 돼요? 다음 주는 올라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마트머니는요. 스마트머니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을 조성하는 외국인이라고 했었겠죠. 외국인의 마인드는 그렇게 우리처럼 짧게 보는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외국인에 발맞춰서 시세를 봐줄 필요가 있겠다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외국인은요 살짝 파는 경우 시장이 눌릴 때 팔긴 했지만 내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의 데이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매집해 가고 있습니다. 종합지수는 하단 박스에 가둬놓고 그리고 자기들 물량만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선물 매도도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방 포지션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 재료를 기다리고 있어요. 외국인은. 여차하면 우리 증시를 탁 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투자 관점을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닌 외국인의 스마트머니의 반만 따라가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조금 더 투자의 관점으로 보자. 지금 당장 너무 움직이는 거에 열중하지 말자. 오늘 또 수소 움직이니까는 막 수소주 따라가고 뭐 하겠죠? 그러다가 내일 개파락 맞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물려가지고 진짜 주주들을 잡을 기회를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여러분이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2020년 이후의 주식 투자자, 2020년 이전의 주식 투자자의 주식 보유가 2020년 이전에는 그래도 3개월 이상은 보유에 가는 게 기본적인 개인 투자자의 평균 보유 종목들의 투자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40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40일도 제가 보기엔 길어요. 지금 한 2, 3주만 갖고 있어도 막 몸에서 막 간질간질거려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뭐가 되고 있죠? 개인 투자자는 떠나고 있죠. 사실 우리 시장만큼 지금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시장이 없는데 그걸 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의 3분기 영업이익률이 정말 좋아요. 2분기부터 확실하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1분기가 마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실적이 반등하는 틈에 24년 4분기까지 이렇게 4분기, 1분기 요때 많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3분기에 억지로 찍어 눌렀죠. 1월 달에도 억지로 찍어 눌렀죠. 이번 3월에도 글로벌 중에서 억지로 찍어 누르고 지금 안 올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 입장에서 답답한 것도 이해는 되는데 결국에 어느 정도는 뭐 글로벌 증시만큼 못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땡겨줄 것 같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한번 지금은 존버라고 하죠. 그렇게 한번 버티기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침에 이렇게 선물로 흔들기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가 한번 붙어봤지만 이내 처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수급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열심히 우리 시장을 다시 한번 오늘 또 매집을 해줬고요. 코스닥에서도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특이한 게 뭐죠? 기관이 들어오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개인 투자자의 투자 비율이 코스닥에서 오랜만에 8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비율의 중심은 기관이었다. 그래서 기관이 코스닥에서 열심히 손을 대고 있으니까 코스닥도 한번 갑자기 어느 순간 바바박 외국인이 땡겨주는 장이 나왔거든요. 제가 예전에 종목에서도 한번 얘기 들어봤는데 원래 처음에는 기관이 살살 올려줘요. 그러다가 외국인에서 공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어떻죠? 개인은 기관한테 물량을 열심히 넘겨주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관이 살살살 팔면서 외국인이 미친 듯이 땡겨요. 그럼 종합지수는 어떻게 되죠? 기관이 땡길 때는 살살살살 가다가 외국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면서 개인은 한참 털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수가 한번 쿵 하고 흔들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개인은 버티고 외국인이 던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언제나 반복되는 수급의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관이 잡아준다는 거는 잠재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 업종이 어쨌든 HAB가 약세 보이면서 쉬었고, 뭐 화학, 반도체 모두 쉬었고, 오늘은 뭐 기타 서비스가 잠깐 움직인 정도. 그래서 종합지수는 약보합 마감했고, 약보합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았네.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생시장 수급이 되게 재밌는데요. 아침에는 선물을 저 진짜 이거 보면서 베타제 분들이랑 엄청 놀랐거든요. 9시 30분까지 거의 6,500억을 매도했습니다. 선물 6,500억 정도 매도했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땡기는데도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약 40분 정도 플러스 4,500억. 마치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을 자꾸 나가게 만들고 쫓아내는 그런 흐름. 이것도 모두 선물 포지션에 대한 어떤 이익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매집을 하기 위한 어떤 포석을 만드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갈 곳을 없게 자꾸 머뭇머뭇거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매크로 지표는 별다른 거 없고 미국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원달러율이나 아니면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거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고, 뭐 글로벌 증시도 니케이는 쉬어가는 흐름이고 대만은 보합권. 그러니까 우리 증시랑 좀 일맥상통한데 대만은 다른 게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유가가 빠지니까 조선주다 가치가 빠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비트코인도 강세 보니까 위험자산은 뭐 괜찮구나.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조금 올라오면서 성장주는 부담이겠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기분 좋은 날이라는 주제로 한번 썸네일을 만들어 봤는데, 일단 HLB 3상 실패로 새로운 별이 뜰 기회라는 물음표를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다시 봐도 수급료 1순위는 바이오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봐도 갈 섹터가 바이오밖에 없어요. 엔비디아가 미쳐가지고 한번 AI 반도체가 다시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친구들도 시세를 낼 만큼 내준 상태거든요.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반등에도 다시 눌릴 그럴 수급이긴 해요. AI 반도체가. 나중에 저도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이오 쪽에서 후발주가 나와야 됩니다. HLB의 빈자리를 채울 후발주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까지 주인공 정도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끼를 보이는 바이오테크 순환맨을 돌더라. 그래서 어제 네이처셀을 대장으로 줄기세포주가 움직여준 거고, 오늘은 세포치료제, 박셀바이오를 비롯한 카티 치료제들이 조금 움직여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큐라클이라던가 아니면 이오플로 이런 종목들은 매물 추래가 좀 나왔거든요. 뭐 테고사이언스라던가 이런 것도 우리가 차트를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전기차 캐즘 맞아, 배터리 전극 공정주 사상 최대 수주. 근데 이게 보통 수주가 계속 누적은 되고 있는데 이 납품까지는 한 2년여가 걸리거든요. 뉴스에서 한 얘기는 지금 캐즘이다. 왜? 이거 앞으로 2년 동안 공급해야 된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른 장비들은 1년이면 공급하는데 전극 공정은 2년이나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주식 투자자잖아요. 이걸 보고서 쫄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뭔가 긍정적인 얘기지만 이거 내용 보면은 2년이나 걸린다. 2년 이나 2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표현하는데 주식 투자자로서 이런 극성장주는요, 작년 같은 경우 23년인데 27년 밸류까지 에코프로가 땡겼거든요. 그럼 지금 2년이면 이게 과연 먼 시간인가? 충분히 앞으로 성장이 보장되어 있는 2차전지 장비주 전국공정에 충분히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PNT라는 종목이 지금 시총 1주밖에 안 되는데 수주 같은 거 보면은 앞으로 짱짱합니다. 심지어 지금 사업 영역 확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뭐 LFP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널트롤에서 다른 전국 공정까지 지금 믹싱까지도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CIS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자본으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TSI도 LG엔솔을 필두로 힘을 내고 있죠. 그래서 장비주들을 지금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특히나 어제 이렇게 전간판 보면서 장비주가 빠진 게 매우 거슬립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2차전지 장비주가 살짝 튀어주는 모습 보고서 어제 한번 찍어 눌렀구나, 장비주가 살아있네, 2차전지 조만간 아직도 기대가 실어볼 수 있겠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얘기 나왔죠. 이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뭐라고 했죠? 공매도를 한번 진행했던 것 자체가 정부에서 진행한 거다. 근데 이거를 종합지수가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재개를 하면은 정부는 실패한 거고 패배한 겁니다. 이거를 과연 용인할 것인가? 절대 용인 안 한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는 안 되니까 걱정 마시라고 제가 그냥 너무 편하게 얘기했죠.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얘기 나올 거예요. 왜냐면 공매도 재개한 다음에 성과도 없는데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왜 했냐라는 말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공매도 금지해가지고 시장만 혼란 일으켰냐라는 얘기 할 겁니다. 결국엔요,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야지 공매도 재개를 할 거예요. 어디서? 정부에서. 그래야 무언가 이것을 성과로 만들어서
표신잡기를 나설 수 있어요. 우리가 공매도 금지시켜가지고 개인들이 원하는 거 맞춰줬고 공매도 재개도 종합지수가 올라와서 한 거다라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뭐 시스템 완비야 뭐 당연한 거고 이것도 아직 준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감원장이 일부러 뭐 이렇게 좀 일부 재개라는 키워드를 던져놓고 정부가 나서서 야 이건 아니야 라고 커버를 치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뭔가 화두를 만든, 우리가 공매도 금지해줬고 지금 재개는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네 우리 좀 믿고서 한번 밀어봐. 우리가 금투세 폐지 유예도 한번 밀어볼게.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 잡기를 나선 게 아닌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알테오젠의 머크 자체 키트로드 SC 사망 환자 노파 실패, 뭐 상대적 기술력 부각 막 이런 걸로 뭐 밸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애초에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머크에서 키트로드 SC 자체 실험한 것 자체가 뭘까요? 알테오젠과 딜을 진행하는 상태였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딜을 하는 과정에서 막연히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협상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우리도 SC 제형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리고 알테오젠 말고도 미국에는 할로자임이라고 SC 제형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알테오젠보다는 별론데 아무튼 SC 제형이 무조건 니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그래도 조금 손 내밀어. 그래야지 우리도 너네랑 협상할 때 뭐 챙겨줄 거 잘 챙겨줄 테니까 너무 고집은 부리지 마. 라고 한번 카드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패가 가려진 카드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뚜껑을 안 열어주죠, 당연히. 왜냐면 알테오진이 모르게 해야지 협상력의 우위를 가져가니까. 근데 지금 협상이 끝났잖아요. 이미 딜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럼 뭐야? 이거 패 까도 되죠. 왜냐면 결과는 나왔잖아요. 좋은 결과, 아름다운 결과로. 그러니까 요거가 뭐 실패한다고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건 없는 거다. 이거는 그냥 머크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전략적인 부분의 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열티 5% 이거 아직 비밀이잖아요. 제가 보는 거는 노열티를 처음에는 뭐 1%대에서 2%대 이 정도 같았는데 지금 진짜로 약간 3% 4%까지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5%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3%나 4%만 나오더라도 80조 규모의 키트루다 침투력이 지금 70%까지 80%까지도 SC 제형으로 가겠다 말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기대감을 실어본다면은, 만약에 80%라고 하면은 64조 시장입니다. 1%만 노열티를, 매출액의 1%만 노열티를 받는다고 해도 6,400억이에요. 이거를 3% 받으면은 알테오젠의 순이익은 그냥 기술력 가지고만 약 2조가량의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총이 20조? 30조가 도 이상하진 않죠? 근데 이게 당장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지금 당장에 올라간다 뭐 한다 막 이렇게 논하기보다는 아무튼 뭐 키트로드 SC 제형도 변형하고 시장 침투하는 시간이란 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의 이익단을 따라서 뭐 선행은 하겠지만 과도하게 막 지금 당장 날라간다?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런 실적 가이드 그리고 비용 처리 막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꾸준한 상승을 아마 알테오진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어쨌든 셀트리온이나 HLB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한 바이오테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알테오젠도 어떤 성숙기로서의 키워드를 한번 맞춰가 보는 구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린 건 고점을 만들어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있다가 한번 치고 올렸잖아요. 그래도 행복 이렇게 박스권을 좀 더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뚫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일단 좀 지켜봐야겠죠. 박세바이오가 간세포함 치료제 임상 이상의 최종 결과 이거 보니까 생존 기간 무엇보다 ORR이 좋게 나왔거든요. 완전 관해도 18명 중에 한 3명 정도, 부분 관해도 한 8명. 그래가지고 상당히 데이터는 좀 좋게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치료제 대비해서 이게 국내 임상이고 일단 아시아인 대상이겠죠. 국내 임상이니까. 그리고 아직은 다수의 임상 피험자를 모집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는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뭐 데이터 자체가 고무적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Y 바이오로직스 이런 정보들도 올랐고, 바이오테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작은 재료 미국 바이오 US에 참가한다 연내 기술 이전 자신 이런 인터뷰 가지고도 급등 한번 하는 종목도 있고요. 지퍼 스위치 미트커 취득 이런 걸로 에콜론이 한 10% 올랐고, 사실 에콜론의 진짜는 아스코에서 기술 수출을 만들어내냐 AT102 요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룰 수 있나 그 전에 한번 시세를 한번 툭 하고 치고 올린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6시
시외가 끝나고 태고사이언스의 올빼미 공시가 있었습니다. 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 최종 품목 허가 획득. 그래서 아침에는 상한가로 시작을 했다가 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정도고, 퓨처캠은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뭐 이런 임상 이상 첫 환다 추가되고 있다. 퓨처캠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이거는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FDI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아시아인부터 해가지고 뭐 백인, 흑인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까지 테스트를 해야 되고, 또 글로벌 절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까지 생각하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어쨌든 모멘텀은 출현이 됐다. 그래서 종목들 바이오 하나씩 탁탁 몇 가지 특이 종목 찍어 보면, 일단 유한양행이랑 그리고 오스코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뭐 이 정도 눌릴 건 아니었는데, 그냥 바이오는 이렇거든요. 이유 없이 오르고 이유 없이 내려옵니다.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동안 강했던 CMO 관련주들이 최근에 뭐 바이넥스, 에스티팜, 동구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조금 올랐다가 내려오고 있는 정도고, 박셀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재료 소멸이 났다가 쭉 땡겼어요. 이거 어디서 봤죠? 바로 삼천당 제약에서 봤었죠. 삼천당 제약도 뉴스가 나오자마자는 재료 소멸, 그리고 뭐야 데이터 너무 좋네, 쭉쭉 땡기면서 바로 논스톱으로 상한가까지 말아버리는 그런 기업을 토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일 정도는 제로는 아니고요. 그리고 태고사이언스도 시세 보이다가 이렇게 아침에 상한가 잠깐 터치하고 눌렸고, 에클론도 여기서 202선 지지 받아가지고 여기서도 202선 툭 올리고 이렇게 다시 툭 그리고 올려냈거든요. 이번에 아스코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에클론의 방향성이 좀 갈릴 것 같다. 그리고 Y바이오로지스도 한번 신규 상장해서 툭 땡겨봤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어제 시세를 냈다가, 이거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조인트 스템 가지고 뭐 품목화가 다시 신청하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글쎄 싶어요. 자, 바이오는 요즘에 되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일단 우량, 헬스케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기는 HLB, 알테오젠, 셀트리온 뭐 이런 걸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테마. 어제는 줄기세포 테마, 오늘은 박셀바이오를 통한 세포치료제 테마, 이렇게 또 형성할 수 있겠죠. 나중에 가면은 막 치매 테마, 뭐 진단 테마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붙을 겁니다. 근데 아직 주인공이 안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 주인공이 안 났습니다. 지금 살짝 에콜론이 끼는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아직 메인 재료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성과를 바로 이번 아스코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살짝 HLB 같이 뭔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나중에 재수 없으면 유상증자 나올 수 있거든요. 진짜 라이센스 안 나오면 이번에 유상증자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자금 조달을.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얘도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진짜 주인공이 누굴까 하는 데는 아직은 물음표. 진짜 뭐 박셀 바이오처럼, 박셀바이오가 뭐 주인공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저 정도 데이터로는 바이오 업종을 누를 정도로 막 시총을 3배, 4배 땡기면서 2조, 3조까지 가면서 진짜 주인공이 될 것 같다라는 후보군 아니거든요. 진짜 어떠한 데이터라든가 뭐 신약 데이터라든가 라이센서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주인공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요거 누가 될지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주시해 보도록 합니다. 뭐 제가 보기에 삼성 쪽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나 메지온도 상당히 괜찮은데, 그런 종목들은 약간 애매해요. 이 첫 번째 구분과 두 번째 구분 요 어딘가 사이에 있거든요. 이런 거 일단은 바이오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세포 치료제하면 좋은 종목도 되게 많아요. 에클론도 자리 지금 되게 잘 잡고 있고요. 뭐 큐어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큐리언트가 이제 여기저기 뭐 인수하고 다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 별로인 것 같고, 네오 이뮤텍도 그다지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네오 이뮤텍 같은 경우는 물약입니다. 이거 병유토에서 키투르다랑 자가면역 치료제랑 병토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미약품도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딱 다다르고 있다. 200에선 지지 받으면서. 그리고 셀트리온이 나쁘지 않죠.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데 한번 레벨업을 조금 해놓은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 드는데, 일단은 빠르게 또 19만원 위로 올라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은 여전히 힘을 잃고, 거래량이 일단 안 붙는 게 셀트리온 제약에는 최대 악재다. 저거 들고 있으면 상당히 지루하겠다. 자바이오텍도 지금 최근엔 조금 지루한데, 이거 세포 치료제들이 지금 줄기세포든 세포 치료제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부각이 한번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HLB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인데, HLB가 어제까지는 거의 2천만 주가량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뭐였죠? HLB가 반등했다가 질질질 빠지면서 4에서 5만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할 것 같다. 여기서 뭐 빠지더라도 재차 올라와서 요 구간에서 그냥 대충 박스를 만들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테라피틱스가 여전히 가장 강한 모습 보이는데 테라피틱스도 조금 내려와야 됩니다. 오히려 생명과학 같은 종목들이 지금 약간 낙폭과대거든요. 이거 유중 진행되고 있어서 그거 끝나면 조금 올라올 정도가 되고 퓨처캠이 뚫어서 올라와줬죠. 그리고 아마 테마가 형성될 때 이 매드팩토라는 종목도 한번 올랐다 내려왔는데 얘도 이제 노랑보라 시그널이 잡혔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맹신해서 뭐 들어가긴 그렇고 얘도 지금 병용투하고 있어요. 키트루다랑. 그냥 만만하면 지금 키트루도 다 섞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데이터가 어떻든 간에 테마적으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안 건드릴 그런 종목이라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알테오젠이 보시면 그냥 얘기 들었던 그대로예요. 뭐 이렇게 움직이든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든 박스권 당장 날아가기에는 지금 시총이 10조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있다. 그리고 삼천당은 세력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애매하고요. 이각겐 바이오는 지금은 투자 관점으로 보기엔 살짝 애매하다. 오히려 볼 거면 투자 관점으로는 ABA 바이오가 훨씬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스코텍이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요거 이제 레이저팀 결과가 조만간 나오거든요. 아마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HLB가 이렇게 뒤었기 때문에 오스코텍에 대한 의심이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GI 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린 정도고요. 그리고 오늘 이오플로우가 있는데 어제 제가 이 부분을 편집했는데 어제 다이아가 떴었어요. 그럼 다이아 때문에 공식이 뭐죠? 그 다음날 시가의 절반을 던진다. 왜냐면 여기서 바로 음봉 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의 절반 던지고 위로 깔아서 30% 던지고 그리고 20%는 추이를 보면서 던진다. 이게 다이아가 뜬 다음날의 룰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타지 분들이랑 이거 추적하면서 와 진짜 다이아의 파워가 요거 나오면 일단은 매도 포지션 봐야 되는구나. 물론 저라면은 이미 여기서 팔았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요날 특히 오늘보다는 어제 시가에 조금 던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버틴 분들도 참 대단하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버텼으면 매물 못 버티고 그냥 아마 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얘가 이 정도로 올라갈 그런 재료는 아니었거든요. 또 S바이오메딕스 얘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죠. 이거 돈 없는 회사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적으로 오늘 코오롱티 슈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한독 이런 종목들까지도 올라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의 개별 재료나 아니면 재료가 없이 그냥 땡겨버린다. 그게 바이오다.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뭔가 돈이 들어갈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버릇버릇하다 보니까 뭔가 안 가는 것 같고 이거 바이오가 좋은 거 맞냐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움직이는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이러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아직은 주인공이 안 나타났어요. 이거 누가 되는지 우리 한번 예리하게 한번 체크해보고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소재주는 약세를 보였고 전액 관련주 쪽 특히 중앙첨단 소재 이런 거는 지금 전사치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처리하려고 땡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여러분이 단기적으로나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SKC가 화학 케미컬 종목들이 세면서 그거 빨로 한번 움직여줬고 알루미늄 주식들이 이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하마 알루미늄, 알맥, 조이 알루미늄 이런 종목들이 전력, 전선, 우리 알루미늄. 그래서 원자재 사이클이 너무 커져다 보니까 큰 시세를 내지 못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2차 전지라기보다는 원자재 관련주로 한번 움직인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종합지수도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면 별다른 흐름 없이 박스권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우리 지켜봅시다. 일단 오늘 밤에는 엔비디아가 상당히 중요해서 뭐 우리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아마 엔비디아가 문제가 생기면 코스피에 더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코스닥은 또 반도체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별 엇갈림이 생길 수 있고 코스닥은 5월달에 내내 빠지고 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사람들 아주 그냥 숨막히게 쪼여가지고 지금 굶어 죽이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고 제약 업종도 200일선에 걸려 있고 반도체도 뭐 엄청 오른 것 같지만 그다지 오른 건 없었다. 그냥 이렇게 수렴하는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이 여기로 한번 쿵 눌렸다가 갈지 아니면 그냥 한번 튕겨줄지 그거는 내일 아마 판가름이 날 것 같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뭐 짱짱합니다. 니케이도 그러고 대만도 그러고 대만은 또 오늘 어우 뭐 엄청나네요. 미국은 뭐 우리랑 너무 동떨어진 세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이런 거 보면 다시 얘기하지만 아무튼 우리 뭐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거는 바이오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한번 포인트를 가져보고 아쉬운 거는 2차 전지가 아직은 소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수소차가 지금 움직인 거 보이시죠? 수소 섹터. 이런 친구들이 움직인 것처럼 어느 순간 2차전지도 한번 터닝이 나오기 시작하면 강세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2차전지의 지금 악재 요소는 에코프로버티가 그래도 나름 시총이 있다 보니까 이거 애초에 이거 올라갈 때 너무 비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블록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블록딜을 어제 93,000원 정도의 블록딜이 됐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벌써 10%가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추가 블록딜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버티 입장에서 이거 주가를 버티기라도 해줘야지 추가 블록딜도 진행이 되고 또 2차전지 업종의 개선세도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나 2차전지 업종이 못 갖는 이유 중에 또 몇 가지 찾아본다고 하면 에코프로 BM을 보면 좀 명확하거든요. 에코프로 BM의 분기 실적을 한번 탁 찍어 보면은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인데 2분기 다시 적자 전환합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 가시성 있게 회복을 하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1분기에 4분기보단 낫지만 조금 좋아졌다. 그러나 다시 안 좋아진다. 그리고 3분기에 돌려 세운다. 그래서 2분기에 실적 가시권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바닥이다. 이제 3분기에 정말 돌아서요. 요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 2차전지가 다시 출발하지 않을까. 지난 7월까지 고점을 만들었으니까 아마 이번 7월까지 저점을 만들면은 한 1년 정도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뭔가 바닥 잡기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단순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차전지가 아직 뭐 엄청나게 수급이 좋아지거나 개선세는 없는데 지금 사서 좀 기다려 보면은 아무튼 저가 구간에서 어떠한 매집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좋은 성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두산피어셀이나 SP어셀 이런 수소주들도 많이 움직이는데 두산피어셀 같은 경우는 수주가 보통 중국에서 많이 나와요. 중국에서 저탄소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주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중국이랑 친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중국에 대한 제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두산피어셀이 일단은 지금 친중 정책을 펼치지 않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 방향 속에서 상당히 큰 시세를 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대선이 진보 쪽으로 조금 힘이 실리면 그때는 수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해 볼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정책 연관성이 높은 섹터가 수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소요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정리를 해봐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드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주도 업종으로 뭔가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확인하고 내일은 그러면 AI 반도체가 조금 더 힘을 쓰겠죠. 그리고 만약에 실망을 한다고 하면 AI 반도체발로 눌림이 나올 겁니다. HLB에 이어서 연달아 지금 주도 업종 속에서 하락 눌림이 나올 텐데 그래도 지금은 개별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장이기 때문에 개별 업종이 어느 정도 해지를 해줄 걸로 보이고 그 이외에도 지금 뭐 테슬라의 개선세 이런 것들이 도드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도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공급에 대한 쇼티지의 우려감이 지금 솔솔솔솔 외신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리튬 관련주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의 2차전지 관련주가 한 번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일단 장비주가 안 죽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수주가 3분기부터는 공격적으로 셀 기업들에게 또 양극재 소재들 기업들에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도 주목을 해보면서 어쨌든 지금 주도 업종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잘 끌고 가는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주나 당장 다음 주 초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이틀밖에 안 남았고요. 다음 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얘기한 다음 주 초까지는 이 안에 뭔가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어떤 방향성을 한번 강세적인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제가 얘기 드린 만큼 과연 제가 그냥 내피셜로 때린 이 이야기들이 신빙성을 얻도록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우리 한번 잘 되는 것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